그 다음 봅니다. 2번 봅니다. 경매, 공매할 때 중요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한 5가지를 찾아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엠비라크는 앱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는 쉬는 시간에 로엠비를 다운받습니다. 받으면은, 자, 이래요. 제가 이제 경남대에서 법학 박사 이제 과정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1, 2, 3차 수업을 들어요. 내 학기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그 여성 변호사, 우리 오건영 변호사가 제 옆에 이제 박근혜였는데, 이 변호사는 자, 주택자보호법 3조 이렇게 하면요, 주임법 3조 하면은 5초만 딱 찾더라고. 어디서 선생님인데? 이 로엠비입니다, 로엠비. 물어보니까 로엠비 깔았대요. 로엠비를 깔면은 거기에 이제 주택임대차 세가지고 딱 법이 나오면요, 앞에가 법률하고 첫 단추를 꼭 누르면은 1조부터 바로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쉬워요. 그 로엠비를 까면 됩니다. 로엠비. 저도 뭐 테레비 보다가 주택자보호법 3조 이렇게 하면요, 바로 로엠비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 깔면은 한 5초 만에 저는 찾아냅니다. 무슨 법이든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모든 거는 교통법이고 뭐고 막 여러분 사는 데는 법에 다 연관됩니다. 모든 행위가. 그래서 법을 팍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매수 희망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은행에 1번 근저당권 설정하기 이전에 선순위 임차인을 겁내는 임대차 법조항이 뭐냐 하면 우리 3조 요겁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알겠죠? 3조가 뭡니까?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 전세 돈 줄 때는 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한테를 준하는 걸 본다 해놨어요. 자, 봅니다. 그럼 요거를 조심해야 돼.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대항력은 보통 이제 전세권 하신 분 있고 전입신고 하신 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럼 요 공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 자, 영천에, 경북 영천에 23% 있어요. 아파트가.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저거 콩물로 따가는 이제 코피 터진다 봅니다. 자, 공매에 가서요. 자, 공매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을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공매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게, 이게 구독션에 이야기를 되겠구나. 재산 명체를 좀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그냥 덜렁 잡아 엮은 김에 가갈 수 없다고 하면 지적옵션으로 가죠. 지적옵션에 가서 봅니다. 자, 공매에 가서요.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가 많이 떨어졌어요. 23%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거 봅니다. 공매 재산 명체가 제일 중요하죠. 요거 보니까, 자, 요거 보니까 건물이 84점 온다. 이러면 좋은 겁니다. 전용이 국민주택이거든요. 34평짜리 있는 겁니다. 자, 요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데 전입이 되어 있대요. 누가? 이 시가 2019년 5월 달에 전입이 되어 있고, 이거 잘 봅니다.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부담 조건입니다. 이거 조심해라, 이만.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전세권 해놨대, 이 사람이. 얼마나 해놨다 그러면은, 자, 임차인이 요번께네 이청조씨가 2019년 5월달에 1억 6천 주고 배분 요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낙찰자한테 받겠다, 이 말. 낙찰자한테. 자, 그럼 이게 제일 빠른가 봅니다. 2019년 5월 3일 빠른가 봅니다. 그럼 뒷페이지 보면은 2019년 8일보다 빠르죠? 빠르죠? 빠릅니다. 역산 세무서에서 8월 9일에 9억을 달라면 9억을 달라. 자, 9억을 달라. 그럼 이 날짜는 법정기일인데 좌우지간 이 날짜는 빠를지 몰라도 이게 늦습니다. 이게 늦어요. 등기부 서로 싸움식입니다. 등기부에. 그럼 등기부 싸움식 누가 빠릅니까 지금? 요거는 2019년 8월달이고 우리 선순위 세입자는 언제입니까? 5월달이고 1억 6천이고 배분 요구 안하고 그러면 1억 6천이 뭐란 말입니까 지금? 인수다 이 말이죠. 인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요거는 써놓으세요. 1억 6천
선순위 전세권 이런 이거는 배당이 아니고 배분 요구하지 않아서 인수가 된다. 그럼 예상 낙찰가는 얼마냐? 예상 낙찰가는 얼마쯤 하면 될까, 내가? 1억짜리 인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되겠다. 내 느낌에. 한 2천만 원 받으면 한 1억 8천. 다 됐죠? 2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5,300도 지금 셉니다. 알겠어요? 한 2천 정도 떨어지면 낙찰 받으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평택에. 평택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데 유찰될수록 인수 금액은 증가한다. 해놔. 그죠? 20에 46654 봅니다. 자, 평택에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평택에 전용이 17평 경매가 쭉 떨어집니다. 2억 4천짜리가 쭉 떨어져서 절반가에 막 9,900까지 떨어집니다. 1억 떨어졌어요. 평택에. 자, 그런데 임차인이 있네요. 임차인이 이상민 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세입자가 돼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 이 사람 잘 봅니다. 이 사람하고 등기부에 제일 빠른 걸 먼저 봅니다. 이 날짜를 봅니다. 그럼 이 날짜도 가압류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있어요. 가압류도 꼭 근저당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날짜하고 세입자하고 따져봅니다. 세입자가 누가 빠릅니까 지금? 이상민 씨하고 누가 빠릅니까? 세입자가 한 5개월 빠르죠? 5개월 빠르네. 자, 빠르니까 이 사람이 빠른데 바로 확정일 때도 잘 찍었네. 배당 요구도 하고, 이거는 뭐고? 배당 요구가 먼저 했네. 그럼 1억 7천 달라 이 말이죠. 세입자가. 나 먼저 했는데 1억 7천 먼저 전세가 들어가고 주택토지보증과 좀 연계해서 들어갔는데, 그 뒤에 보기에는 가압류가 막 들어 난리가 나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임차인이 경매 넣습니다. 넣을 수 있겠죠? 제가 주택임차권하고 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 넣어주네. 그죠? 연계됐으니까 여기서 경매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압류보다 빠르다 넣었다. 빠르죠? 자, 빠른데 전세가 1억 7천인데 자꾸 9천까지 막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면은 결론적으로 어찌 될까 이게 인수가 생기죠. 모자란 금액이. 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로 3천만 원 되겠다.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 인수가 1억 4천인데. 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꾸로 낙찰자가 떠안는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거꾸로 되면 거꾸로. 이해가시죠? 받아야 되는데 1억 7천에 팔리면은 그냥 간단하게 아무 별 문제가 없는데, 1억에 팔리면 7천 모자라고, 2천에 팔리면 1억 5천 모자라고, 이게 인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사실 게 아니에요. 그죠? 1억 7천이 선수니까 그럼 낙찰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낙찰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얼마쯤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도 한 1,000만원, 요것도 500만원, 500만원, 한 500만원, 그죠? 한 500만원. 예상 낙찰가는 500입니다. 예상 낙찰가 얼마요? 낙찰가는 500, 그죠? 예상 낙찰가는 500만원, 500만원 정도. 막 그 정도 떨어지면 사세요. 평택 아파트, 평택 아파트는, 평택 아파트. 예상 낙찰가는 500이다. 그죠? 아래 평택 아파트 예상 낙찰가는 500만원 정도. 그래야 아까 얼마죠? 500 플러스 얼마인 거라면? 플러스 1억 7천. 그죠? 1.7억. 이러면 그래도 1.75억이다. 알겠죠? 낙찰가네. 그래도 낙찰가는 1억 7,500이 되니까 푹 떠나야 됩니다. 푹. 이해가시죠? 자, 이게 이제 조회입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그래서, 주택냐 보호법 3조, 요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임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3조입니다. 나머지 조항은 여러분 몰라도요. 몰라도 은행보다 설정 뒤에 들어온 사람 이건 몰라도요. 그러나 은행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대학리 있는 임차인,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주임법 상위법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법률 5개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자, 주택이 아닌 농지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있대요. 자, 우리 아파트만 대항력 임차인이 있는 게 아니고 농지에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농지를 가수원을 빌려가지고 내가 3촌 가수원을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 빌려가지고 전세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주기로 10년을 계약했어요. 동사무소 신고했어요. 신고했어요. 근데 농협에서 그걸 모르고 2년 뒤에 담보를 잡았어요. 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낙찰 받았어요. 그럼 3년쯤 됐죠. 그래서 쓰려고 본 게네 1,000만 원에 월세 50 주는 사람이 나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농지 가수원에 7년 남았는데 이랍니다. 니 못 써. 내가 저쪽에 면사무소다 신고해놨어. 나는 우리 전입신고하면 의자입니까? 동사무 신고하죠. 농지는 또 면에 신고합니다. 면사무소에 나 신고해놨거든 이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인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주택 아닌 토지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가 물어보면 있다면 있다. 그죠? 있다. 있는데 몇 조를 보면 됩니까? 농지법 24조 보면 돼. 자, 이제 센스 있는 사람은 퍼뜩 스마트폰에 딱 보면 바로 나옵니다. 농지법 24조 5초 만에 찾아내야 돼요. 자, 한번 봅니다. 제주도 이런 사건이네요. 18에 8154 봅니다. 자, 농지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처음 들어보죠? 그죠? 처음 듣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낙찰 받을 때는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원장님 오늘 수강생이 여기 갔습니다. 근데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아까 10시 조금 더 전에 왔거든요. 뭘 낙찰 받아가 그러면은 요거를 받고 싶대. 요 보면은 아침에 본 게 여기 있네. 자, 봅니다. 요 농지를 자, 이름 봅시다. 이 농지를 받으러 간대요. 지금 들어갈 사람 없겠죠? 마산 지역은 쫓아가서 자, 봅니다. 함안군 법수면 농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10억짜리가 3억에 떨어졌습니다. 낙찰 받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또 며칠 전부터 막 물어봤는데 수강생인데 물어봤는데 근데 여기 입찰 어디 가야 됩니까 이거? 어디 삽니까 이거? 네? 앞에 학원 앞에 본원에 삽니까? 차원지방법원 본원에 삽니까? 마산지원 삽니까? 자기는 요 사는 가. 그래갖고 이제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물어보러 갔는데 자 봅니다. 요 보니까 10억짜리 얼마 떨어졌습니까? 3억 4천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검토하니까 좋더라면 이게 좋더라. 그래서 자기가 법인을 가 있는데 농업회사 법인을 가 있는데 자, 농업회사 법인은 이런 거 상관없죠? 상관없죠? 요거는 다 국어입니다. 도로법인에서 상관없고요. 이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땅이 요리 생겨가지고 쭉 뭐 공사하다가 주택 허가받아 지리를 하다가 말았는가 봐요. 학교 앞인데 자, 이거는 전부 다 도로 지분에서 상관없어요. 원 메인은 요겁니다. 요 필지예요. 요 필지가 원 땅인데 요거를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낙찰 받으러 갑니다. 그죠? 대출도 많죠, 은행에. 대출도 뭐 6억 9천 있고 농협에 이렇습니다. 그럼 요거를 낙찰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어디서나 뭐라 산 쪽이야? 마산지역이죠. 그럼 요 갔다가는 여다가는 톡톡히 창피당하고 아이고 선생님 마산지원 거를 요 본원에 넣었네요. 집에 가야서 합니다. 그럼 뭐잡니까? 만약 입찰등이 했다 그러면 빵때 맞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10억이니까 1,000만 받아요. 수수료를 받아가 했는데 입찰수를 어디 갖다 했다고요? 법원 우리 학원 앞에 본을 갖다 했으면 진짜 빵때 맞습니다. 의뢰인한테. 알겠죠?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맛을 이렇게 놀려가지고 막 써가지고 갔습니다. 택시 타고 막 쫓아갔습니다. 일단은 몇 시까지 도착하면 되죠? 몇 시까지? 그때 10시 5분 전이거든. 10시까지 해도 한 10분간이 지평간 설명합니다. 10시 10분까지 설명하고 10시 10분까지 설명하고 투입은 11시 1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택시 타고 한 30분 타고 가니. 넌데 배치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10% 여권 내가 준비 다 하고 내가 다 써주고 빨리 가봐라 고 했는데 총알 지나. 근데 요였으면은 우리 창원도 학원 앞에 넣었으면은 무효 처리되고 챙피 톡톡히 당하고 알겠죠? 그런 챙피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자, 뭐 하다가 이래 옆으로 빠져버렸노? 제주도 나오네, 제주도. 그죠? 제주도. 그래서 농지가 이래 있을 때는 13에 853
그 재수 없으려고 하면은 꼭 그런 게 있어요. 3년 지난 농지를 내가 낙찰받아고 7년 동안 못 쓰게 한다. 이만 잘못하면. 자, 봅시다. 제주도도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에 이 농지입니다. 농지죠. 400평이다 해놨는데, 제가 이게, 내가 먹고 명예서를 보니까 이런 게 써놨어요. 우리 사보장이 써놨네. 자, 토지 위에 매각 대상이 아닌 임차인 이종식이가 식재한 조경수가 있다. 콩가시나무, 돈나무 5,000분 있더라. 임차 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5년간인데, 그죠? 그래, 이종식의 임차 권리 신고서가 있더라. 다만, 농지법에 따라서, 자, 잘 봅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임대차인지 여부는 불명하다. 이종식이가 제출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에 농지 소재지 표선 면장에게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에 확인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임대료는 은행 자료 없이 영수처리했다. 특별명의 조건. 농증을 내야 되고 7일 동안 안 내면은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자, 여기서 요 문구가 나왔어요. 표선 면장에게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에 확인을 받거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확인일자 받으면 되는 거예요. 확정은, 우리 동사무소는 확정일자고 면사무소는 확인일자입니다. 확인일자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요거는 선순위가 될 수 없다만 미리 없더라도,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교재 봅니다. 교재 보면 제가 해놨어요. 주택 안에 토지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농지법 24조 보자. 나무가 식재된 농지 낙찰은 더욱 조심해야 되고 농지 임대차 확인 대장을 확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뒷페이지 보면요, 농지법 24조가 있어요. 24조. 자, 이거 보니까 뭐라고 써놨나 하면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유에 관한 시구 읍면자 확인을 받고, 자, 확인금은 요겁니다. 요거. 면에서 이런 거 찍어줘요. 전체 계약서에 확인일자. 우리 보통 그 아파트는 확정일자죠. 요거는 확인일자. 확정일자 아니고 확인일자. 자, 여기 이제 이런 겁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에 등재가 되고 면사무소에 등재가 되고 나는 확인일자를 찍어 놓으면은 요거는 대항력이다. 대항력이다.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입니다. 자, 우리 주택임자법 3조도 그 다음 날이죠. 자, 오늘 설정이 됐어요. 전세돈 오늘 2억을 줬는데 잔금을 1억 8천 치렀는데, 오늘 설정은 은행은 공합시고 나는 오늘 전입신고했다 그러면 24시죠. 그래서 은행하고 같은 날 부닥치면 은행이 빠르고 내가 구수를 밀립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효력이 생긴다 해놨네요. 자, 그래서 농지법 24에 보면은 우리 농지에도 토지, 특히 농지 등이죠. 특히 농지가 주로 많아요. 농지 등 임대차 있는 선순위가 있는가? 있다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파트 있지, 뭐, 당신은 뭐, 토지에 무슨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나? 그 거짓말입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법 시행규칙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하라고 해놨습니다. 확인일자, 확인대장에 올리고, 방망이 찍어주라, 이 말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자, 그럼 세 번째 봅니다. 자,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그죠? 신협 등의 신탁에서는 우선 수익자를 보는데, 자, 우리 신탁 공매하면은 우선 수익자 담당자를 물어봐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 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출받으러 갔어요. 대출받으러 갔어요. 가면은 이랍니다. 저기 내가 땅이 한 20억짜리 했는데, 대출 한 15만 좀 해주소. 은행 가니까 6억밖에 안 올라, 7억밖에 안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가 10억을 꼭 빌려야 되니까, 그만 새마을금고에서 금리가 조금씩 하더라도 좀 3억을 더 빌려줘라. 10억 빌려줘라. 하니까 은행에서는 옛날 같으면은, 오케이. 자, 근저당과 설정 계약서 사인하세요. 13억이라고 이제 설정을 더 높입니다. 그래갖고 담보를 딱 잡아놔요.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2, 3년 지나고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를 넣었더니, 아이고, 임금채권이 한 5억 빼들어가버리네. 10억에 팔리긴 팔렸어. 그 다음에 국세가 한 2억 빼들어가네. 그래서 은행에 새마을금고 3억밖에 못 받았어요. 10억 빌려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새마을금고나 신입에서 수입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신탁에서 능가 소유권을 능가야 내가 대출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아무리 근저당권 설정을 1순위 했더라도
수협 새마을구에서 1순위 넘버원을 잡아놔도 배당에서는 소액보전금 아까 봤죠? 임금채권, 조세채권, 특히 세무서, 국세의 법정기일이 건재당보다 빨라가지고 선배당되는 걸 막기 위해서 신탁에서 넘기라 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쓰는 법이 신탁법 22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강제집행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응인의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위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압류로 가지고 공매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공매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신탁에 넘가라. 넘고오면은 이제 뭐 임금채권도 못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선순위 뭐 소액보전금, 임금채권, 국세, 뭐 법정기일이 빠른 논리 이런 게 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되는데, 자, 우리 수강생이 요거는 봅니다. 자, 그래서 신탁재산은 주로 어떻게 검색하느냐? 이게 검색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신탁재산은 주로 돈이 좀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수강생이 뒤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수강생이 4억 1,800짜리를 7,500에 17% 낮춰받았어요. 뒷페이지에 막 있는데, 자, 4억 1,800짜리를 17%에 받았다. 낙찰가가. 상가를 싸게 받은 거죠. 이 신탁공매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검색하는 거. 구독션 가셔가지고 공매 갑니다. 공매를 가요. 먼저 가가지고 매각 누릅니다. 매각. 처분 방식을 매각 눌려가지고 여기에서 예로 이제 뭐 상업용, 주거용만 누르겠죠. 눌려가지고 상업용을 눌려가지고 자산 구분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타 일반 재산 눌려보세요. 그럼 눌려보면은 여기에 신탁 재산이 한 80% 됩니다. 국가 재산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국가 재산도 있고 막 신탁 재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압류산 보거든요. 압류 재산이 한 80%인데 기타 일반 재산도 한 번씩 보세요. 요것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게 166개 나오더라 해가지고 예천군에 이게 뭐 나왔대요. 이게 뭐 4억 5,800이 나왔다. 다 봅니다. 자, 공매 가봅시다. 공매, 그죠? 공매 해가지고, 자, 어찌 안 되겠어요? 처분 방식을 매각. 자, 여기다가 뭐 주거하든지 상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일단 오늘 상가랍니다. 상가용 눌려가지고, 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요거를 잘 봐야 돼. 여러분, 주로 요거 하거든요, 주로 강의가 여기만입니다. 한 80% 요거예요. 요거 말고, 기타 일반 재산,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기타 일반 재산. 이게 이제 신탁공입니다. 아까 새마을금고에서 소유권 넘가주라 그런 거 있죠? 그게 요 단어입니다. 기타 일반, 여기서 많이 나와요. 자, 기타 일반 재산. 자, 눌리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재산. 눌려가지고, 검색이라니까 지금, 기타 일반 재산에 이게 나왔어요. 뭐, 충북에 71억, 뭐, 이거는 100억짜리고, 이거 뭡니까? 김천 축협의 구평화지점인데 5홍수매. 자, 이거는 김천 축협의 지점인데 떨어진 겁니다. 촌에 가면 지점 많죠? 농협, 축협, 이런 단위 농협 같은 거 있죠? 이게 점포를 막 줄여버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 네이버 뭐 등등 인터넷 뱅킹 많이 생기죠? 은행에서 점포를 많이 줄여 보니까 촌 동네 많이 줄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점이 막 나오더라. 자, 그럼 나오는데, 우리 교재에 놓은 거는 뭐죠, 이게? 교재에 놓은 거는, 이거 봅니다. 아, 이거는 그거네.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은 겁니다.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감개 있죠, 감개. 요거를, 원래는 4억 1,800짜리인데, 4억 1,800짜리인데, 이게, 4억 1,800이 이게 1차입니다. 1차가 감개에 있는 거, 이게, 4억 1,800인데 우리 수강생이 18차에 마지막 차수에 조금 더 주고 7,120인데 7,150에 낙찰받았어요. 그래갖고 좋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싸게 잘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번호를 한번 따져볼게요. 번호가 뭐죠? 번호가 지금 여기 있네. 2021에 0700 그죠? 0700 또 뭡니까? 자, 불러주세요. 제가 201에 잠깐만 0708이요. 0700-037-312. 자, 봅니다. 공매 검색. 자, 201 또 0700
자, 그냥 누르면 진행이 돼서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면은 낙찰 누릅니다. 나오네. 자, 낙찰은 여러분이 7,100짜리를 7,150 받았다. 이게 아니고, 저는 30평이죠. 감계에 이게 뭐 한 3, 4평이 나왔는데, 우리 최민수 씨라고 받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프롬이 여기죠. 쭉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여기서 조금 30만 들이고 산 겁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죠? 경매에서는 볼 수 없는 4억 1,800이 18자가 떨어졌어요. 18자까지.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상가가 자기가 좀 필요하대요. 사무실을 써야 되게 한 30평 정도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샀대요. 샀는데, 자, 한번 봅니다. 그럼 요거를, 여기서 자료가 없죠? 집행기한 어딥니까? 신탁하면 아까 배웠다, 그죠? 은행에 담보채비를 가니까 대출비 들어가기는 신탁에 넣어가라. 소유권을 넣어가라. 빌려줬구만. 빌려줬어요. 이자가 안 들어와. 그럼 여기서 이제 공매 온비드 맡깁니다. 좀 팔아달라고. 자, 그럼 요거를 온비드 바로 가십니다. 온비드 바로 가서 이를 보니까 지금 요거예요. 자, 온비드도 바로 가도 별 자료가 없어요. 별 자료가 없어요. 그럼 요거 전화해보면은 잘 모릅니다. 요거 전화해갖고 뭐렇게, 잠깐 뭐렇게 해야 됩니까? 신탁재산. 자, 다시요. 이렇게 기타 일반 재산은 요게 자산 구분에 요런 거는 이 뭐 신탁에 놓죠. 주식회사 무슨 신탁에 놓으면은 요 전화해가지고 다른 거 물어볼 거 없어요. 은행을 찾아야 돼. 대출에 은행 어디냐? 자, 그거를 은행 크면은 또 잘 모릅니다. 수익자. 수익자 크면 되겠다. 보통 우선 수익자 크는데 수익자가 누구냐 물어보세요. 담당자. 수익자 연락처. 수익자 연락처 좀 알려줘야 됩니다. 수익자 연락처. 자, 그래 물어봐야 돼요. 은행에. 대출을 접수받은 은행 있죠? 그거 물어봐야 됩니다. 대출을 접수받은 은행. 그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럼 알려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일단은 쭉 보기에는 공고문을 참고해요. 공고문을.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받는 것 같아. 해당 공고 해갖고 눌러가지고, 해당 공고 눌리면은 공고문 파일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엽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신탁 부동산 재공매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3개가 나왔는데, 우리 수강생이 1번 안 사고, 302원 안 사고, 303호도 안 사고, 304호. 자, 요거를 봅니다. 요거. 304호를 이제 자기가 눈에 반 겁니다. 이게. 자, 1차가 토지, 건물에 부가세 넣어가지고 4억 1,800입니다. 부가세 2,800에 넣어가지고 건물에 10%. 자, 됐죠? 자, 다시요. 이 상가라서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요것만 보통 경매 사면 되는데, 신탁 공매는 부가세 크는 문제 나옵니다. 플러스에요. 그래서 4억 1,800에 팝니다. 그래서 요거를 4억 1,800 파는데, 우리 수강생은 1차를 몇 차 샀다고요? 18차. 싸게 샀죠? 진짜, 이게, 내가 보기엔 17%더라고, 17%. 상가 100%짜리를 17% 샀다 그러면 싸게 산 겁니다. 이제 유치권 같은 게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건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아까 대출 나간 은행이 어디냐? 수익자가 어디냐? 물어갖고, 그거 다 물어봐요. 여기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물론 다 조사해야 되겠지만은, 대출을 접수를 받았으니까 걔가 잘 압니다. 또 공매들하고도 알고 있어요. 그 신협이나 새마을고 직원이, 그거 물어봐야 돼. 무궁화 신탁 전화해봤자 잘 몰라요. 걔들은 수수료 1% 받고 그냥 신탁 보수 받고 여기에 전화하면은 잘 몰라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얼마 샀다고요?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건 이겁니다. 왜 그러면 새마을고 신협에서 왜 신탁회사에 소유권 연결하느냐 이깁니다. 신탁법 22조에 보니까 강제집행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냥 대출해주니까 설정 소유자가 그대로 가있죠. 가인 상태에서 설정해놨어요, 은행에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세무서도 쳐들어오고, 뭐, 시끄럽습니다. 임금 채권도 내놔라, 다가오는 소유보증도라, 막 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신탁에서 맡기라. 소유권 넘가주라. 넘가주고 그 대신에 대출해주구만. 자, 그래갖고 돈이 나간 겁니다. 이자가 안 돈이니까 이제 신탁회사에서 이제, 제가 중간에 삼각형 역할을 하니까, 은행은 위탁자, 신탁회사는 수탁자. 위탁자는 담보 들고 온 사람, 맡기러 온 사람 위탁자고, 은행은 수익자, 신탁회사는 수탁자. 다시 삼각형이 이래 됩니다. 어떤 관계냐 그러면은, 은행은 뭐라고요? 은행은 수익자, 맡기러 온 사람은 위탁자, 소유자죠, 소유자. 땅 주인, 소유자. 그 다음에 아까 요 신탁회사는 수탁자. 이거는 수탁자. 자, 이해가시죠? 수탁자.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수익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때는 누굴 찾는다고요? 수익자. 여기 은행, 새마을금고나 신입의 담당자 찾아야 돼. 여기에 찾아야 그 옵스테일이나 상가에 그게 관리비가 얼마 밀리고 짜고 뭐 다 합니다. 숟가락까지 다 합니다.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다 합니다. 자, 됐죠? 그럼 여기 쓰는 것이 신탁법이더라.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이제 그렇게 해서 싸게 샀더라. 우리 수강생이 싸게 사가지고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더라.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야, 싸게 산 건 좋은데 유치권 같은 거 수익자 알아서 물어봤나니까 그건 안 물어봤대. 빨리 전화해봐라. 대출 나갈 때 유치권 같은 게 있는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그 지남대로 공시를 돼요. 공시라도 또 모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수익자하고 꼭 전화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커피하나 얻어먹으면서 물어보세요. 대출 나갈 때 요 뭐 세입자 있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이상한 사람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 몇 개 땅 주인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가 주인이 지 않은 사람을 또 닦아 있는 수가 있습니다. 임대는 한다고. 그 사람은 불법 점유가 됩니다. 그럼 그런 거는 낙찰자가 처리해야 돼요. 소송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낙찰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 목포에 뭐가 나왔어요. 목포에. 제가 찾아보는 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신탁부동산 공매공고하고 쭉 찾아보니까 17억에서 이렇게 해서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갖고 지금 8억까지 떨어졌어요. 8억까지. 떨어졌는데 요거는 집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원래가 17억짜리인데, 17억짜리인데 여기에 8억까지 떨어졌더라. 그죠? 8억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냥 지나가기 좀 그러니까. 2021 마이너스 뭡니까? 0800 마이너스 040 514. 근데 금액이 커서 여러분들이 뭐 별 좋아 안 할 건데, 일단 한번 구경합시다. 뭔지. 목포에, 뭐 바닷가에 이런 게 것이 나왔어요. 나왔다. 그죠? 자, 근데 우리 신탁 보면은요,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유찰이 되면은 다음 달 직전 차 최저 입찰가로 수익이 된대요. 수익이. 그럼 이게 만약에 유찰됐다 이렇게 하면요, 7,910만 유찰됐다 그러면은 바로 내가 그만 요리 안 하고 이거 가서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전차 가격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일단 목포 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목포 거. 지금 공매가 지금 들어가기가 좀 그렇네요. 자, 넘어갑시다. 구독선 지금 안 되니까, 신탁은 잡히겠다. 신탁은 지금 볼 수 있겠네요. 자, 봅니다. 공매. 자, 봅니다. 이거 잘 안 잡히네. 자, 그러면은 온비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기타 일반 재산, 대지 건물, 그죠? 8월 30일까지. 이거 지냈구나.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그럼 오늘 이게 이제 발표한 날이네요. 아니다. 8월 30일이니까, 그죠? 이거는 뭐 집에서 보세요.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기 그렇고. 자,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더라. 아시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절반 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절반. 뭐 상가입니다. 저게 목포에 바닷가에 있는 이 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8억짜리인데. 자, 넘어갑니다. 경매에서, 자, 네 번째입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또 유치권 신고된 물건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러면요,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우리 경매는 근거법이 뭡니까? 민사집행법 91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사항에 보면 사망 봅니다. 2항 봅니다.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래서 은행에서 1번 건저당권 잡아놓으면은 그 뒤에 출선 사람들, 등기된 사람이나 세입자나 전입한 사람이나 무조건 소멸입니다. 소멸. 자, 그 이야기가 이항입니다. 자, 사망에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망은 그거예요. 은행 뒤에 줄 쓴 사람은 다 없앤다 이 말이고요. 자, 사항 봅니다. 사망의 경우 외에 지역권, 출처라고 봅니다. 전세권 등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된다. 그래서 후순위야 당연히 소멸되지만은 선순위도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 안 돼요. 선순위 전세권도. 자, 그 다음 5항구입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입니다. 자, 91조 민사집행법 91조 5항을 보니까 유치권 책임지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 나왔죠? 그래서 우리 91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91조 민사집행법은. 자, 그래서 용인시 처인구의 본견에 대지가 유치권이 있습니다. 음성군의 아파트인데 유치권이 있다. 자, 두 개가 나왔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 19에 2073입니다. 자, 용인시에 처인구에 대지를 낙찰받은 게 유치권이 있대요. 유치권이. 아, 말들이 이거 좋은데, 땅은 좋은데 유치권이 딱 들어갔어요. 유치권이. 자, 봅니다. 용인시 처인구의 대지가 470평인데, 그죠? 무엇이 불허가가 되고 유치권 신고 들어오는 거 같아요. 불허가 되고 한 사람은 또 미납을 시켜서 6,400만원 띄고 지금 다시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니까 이래요. 땅은 쭉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데 괜찮은 것 같아요. 땅이 여기 있는데, 자, 이 땅들입니다. 이 돌을 묵어 있죠. 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땅이 이제 처인구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 땅에 매각 묶은 명예서를 보니까 미등기 수목은 포함이 되고 조경석도 포함을 하고 컨테이너는 제외됐고 뭐 상관없어요. 그게. 자, 이거 잘 봅니다. 주식회사 스탈리온 대표회사 박씨가 도곡 건축공사 및 건축 뭐 어쩌고 해서 도곡 건축공사에 대해서 5억 600만원 유치권 신고했다. 아이, 골치 아프죠? 5억 600. 자, 아까 우리 국세진수법 91조 본게 5항에 보니까 뭐 유치권을 뭐 책임질 해놓은 게 있었어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도곡공사 해갖고 또 뭡니까 또? 추가 유치권. 자, 5억도 나오고 또 2억이 또 나왔어요. 누가 했으면 이거를. 법인 요소했죠? 법인 요소했습니다. 주 스탈리온. 재매각인데 요번에 20% 보여라. 자, 문제는 주 스탈리온이 5억, 한 7억 정도 유치권 신고했습니다. 그럼 요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제 골치 아파요. 예? 골치 아픈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 골치 아프네. 7억을 내가 덤뜨게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하면. 자, 근데, 요 보면요. 요 사람이 낙찰을 작년에 6월달 받았어요. 6월달에. 6월 9일에 받았는데, 왜 불허가 됐나 하면요. 문구 송달에 보면은, 작년 6월 5일에 유치권 신고 들어옵니다. 내 낙찰을 요때쯤 받았는데 신고 들어오니까 불허가를, 자, 낙찰을 언제 받았습니까? 6월 9일에 받았죠. 9일에 받았어요. 근데 4일 전에 유치권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모르고 매각 매니저에서도 유치권 이야기 안 나왔으니까 불허가 해도록 한 게 불허가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매니저에서 이제 기록을 했죠.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고.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띄는 겁니다. 유치권과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기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봅니다. 현황 로스를 봅니다.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은 집행관이 가서 만드는 요걸 봅니다. 물론 한 백이 안 갔지만은 쭉 보니까, 자, 아까 법인이 언급이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지방공사다 중단됐다 쭉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들어갑니다. 유치권 신고 뭐 있어도 그런 거 무시해. 들어가가지고 낙찰 받아. 소송 들어오면 받아줍니다. 받을 때는 뭘 하냐? 물론 이제 지금도 가봐야 되겠죠. 지금 가보면은 난립니다. 프랜카드 붙여놨고 막 왕창 해놨습니다. 그러나 집행관의 서류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럼 그때니 없을 때 하면은 그것도 화장실에 갔습니까? 큰 거 보러. 이래 되면은 또 일이 가리지만은 뭐 일단 이게 중요하거든요. 집행관이 이때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다. 찍어놨고 원본을 복사를 해보면은 사진이 다 있을 겁니다. 사진이. 그럼 그때를 사항을 보면은 아, 네가 그때 점유를 일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상주를 해야 돼. 상주. 뭐 요렇게 해서
뭐 프랭카드 콘테이너 갖다 놨고 이거 누가 안 해요? 다 이렇게 합니다. 콘테이너 갖다 놔 이거 갖고는 점유했다 볼 수가 아마 패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불리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파트 봅니다. 아파트. 공매에도 유치권이 신고한다. 공매 아파트에. 근데 공매 아파트는 주로 이런 게 있죠. 내 집이 김여달한께는 내가 리모델링 한 3천만 주겠어요. 그거가 유치권 신고한다. 그런 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기본적으로 신축할 때, 현대건설에서 신축할 때 이게, 돈을 뭐 2억 원 안 했다든지 등등해서 이제 공사비가 덜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아파트는 유치권이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온다. 99%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상한 사람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거 가지고는 건물의 가치 증가 아니거든요. 자, 리모델링은 뭡니까? 내 아파트 여러분이 다 아파트 이상하면 리모델 하잖아요. 작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천만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경매들한테 전부 다 막 유치권 신고해갖고 예미사 하면은 그거 되겠어요, 경매가. 그래서 경매장 가보면은 유치권 신고들하고 예미는 거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자, 우리 법원 자구지간 민사집행법 91조 본견의 5항에 유치권자에게 낙찰자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해놨죠.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저거는 이제 아까 만약에 법인이 7억 가지고 내놔라 한 게 지가 주에 나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면 내가 주면 지가 나는 당연한데 나는 주기 싫죠. 7억은 그럼 싸마 붙어야 됩니다. 붙으면은 이제 누가 이기느냐 되는데 일단은 유치권은 대법원까지 가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중간에 무슨 변수가 있어서 질지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데 일단 큰 대원칙은 저 정도로 점유해갖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않느냐.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국세징수법에 이런 게 있어요. 배분요구 하나 돼요. 배분요구.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5번입니다. 방갈로 5번. 공매가 진행 중인데 등기부 등본 각부에 공매 공고가 보이더라. 그러면 꼭 자산관리공사 가서 채권신고 배분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가요? 자, 요 정답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전세 돈 줄 때, 잔금 주고 등기부를 뗐을 때, 전입신고할 때,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건조당이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더라. 이러면은 전입신고만 해도 100% 받아요. 그럼 배분요구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3억 줬다, 그러면 3억을 낙찰 안 해놔야 돼. 그럼 4억짜리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미상입니다, 미상. 그럼 낙찰을 5천에 받아야 돼. 그거를 또 모르고 3억 5천 받아놓으면 박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3억 5천 받으면 6억 5천 하면 6억 5천. 4억짜리 6억 5천 받으면은 사모님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는 정도 알고 빠문대 딱 맞습니다. 빠문대 맞으면 또 괜찮아. 뭐, 한다 패라고, 뭐, 만원한테 한 번 맞는 거야. 뭐, 맞을 주 됐으면 맞는 거야. 됩니다. 되는데, 종이 겁니다, 종이. 도장 찍어라, 빨리. 일회병 할 말 없어요. 왜냐, 그 뭐, 가정에 2억 5천 손실을 끼쳤습니다. 알겠죠? 네 봉급을 얼마 받는다고 1년에 5천 받아갖고 차부마상 때문에, 연말 되면 마이너스 2천만 원 생긴 네 봉급인데, 2억 5천이나 손실을 끼쳤으니까, 도저히 니하고 못 산다. 빨리 도장 찍고, 멀리 가거라 이랍니다. 조심해. 자,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아무것도 할 때 한 사람은 무조건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설정이 막 2억 3억이 있는데 전세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배당료 꼭 해야 됩니다. 아까 했죠? 우선 변제권이 있으라 그러면 아까 제가 뭐 했습니까? 뭐 세 가지 필수겠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으라 그러면 뭐 쓴다고요? 건은 전 확, 배, 필수. 이 뭡니까? 전입이 뭡니까? 전입신고. 확은, 확정일자. 배는 배당요구. 세 개가 맞아야 돼. 되겠죠? 설정 뒤에, 그죠? 건저당 뒤. 건저당 뒤. 우선 변제권. 건저당권 뒤. 우선 변제권은 세 개 필수. 뭐라고요? 전, 확, 배. 알겠죠? 세 가지 필수입니다. 하나 빠져도 안 됩니다. 경매 들어갔을 때. 그래서 건전당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경매가 들어가든 공매가 들어가든 그 낙찰자가 알아서 5천에 사면 되는 거니까. 3억짜리 있으면 기다리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저당 뒤에 있는 사람은 골치 아프다. 자, 우리 국세징수법 76조에 보니까요, 쭉 1항부터 쭉 있는데, 우선 변제권에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에 있는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이런 사람은 배분 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하셔야 주겠습니다. 이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문에 자산관리공사나 법원에서 뭐시 우편물이 날라오거든. 뭐냐, 그거 처벌하지 마시고, 퍼떡 디비봐야 돼요. 디비고 세입자 같은 뭐 해야 되니까? 큰일 났네. 자산관리공사, 이거 창원 같으면은, 경남은 여기 창원 중앙도 있습니다. SDS 본사 20층에 가면은 그 경남 지역본부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전세금 3억 줬으니까, 뭐 2억 줬으니까 좀 챙겨주세요. 그거 배분 요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안 준다. 국세징수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나 미국에 여행 가는데 6개월 동안 갔던 게 끝났겠어. 배분 요구 종결이 지나버렸어요. 그거는 할 수 없죠. 지금 아무리 전학도 해놔도, 세계 해놔도, 그만 2억 전세 준 거는 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없는 거로 보는 거, 없는 거로, 조심해. 자, 봅니다. 공매의 강주에 1억 4천짜리가 7,300 들었대요. 1억 4천짜리가 절반 들었다. 광주에. 아까 한 거 아닙니까? 자, 이게 2019에 이게 지금 마이너스 05328 마이너스 003 잡습니다. 자, 이건 지력선 가야 되겠다. 아이고, 안 되겠네. 자, 지적선 가서 보겠습니다. 자, 절반 들었어요. 경기도 광주시에 빌라 갔는데 절반 들었어요. 그래서 공매재산 명세를 눌렀더니, 자, 잘 봅니다. 공매는 여기 제일 중요해요. 이게. 우리 경매에서 매각 물건 매수하는 거 있죠? 그거 똑같아요.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지하다, 이말 지하. 지하죠, 지금. 잘 보세요. 그냥 1층 아닙니다. 지하의 1층. B02로 해놨더요. 자, 1층인데, 전용은 좋네. 80제곱미터.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오, 전입이 있대. 전입 없으면 딱 좋겠는데, 전입이 있으니까 고민해봐야 됩니다. 전입이 있대, 전입이. 2018년도 1억 주고, 이마더요. 1억 주고, 자, 이거 봅니다.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는데, 임차인 황씨가, 우리 종씨가 전세 계약을 하고 자우정한 전입신고 확정일자 1억을 줬습니다. 자, 이거 됐죠? 2018년 1월달에, 11월달에 뭐 줬는데, 배분 요구를 했다, 했다. 요거 답이요. 채권 신고는 했는데, 요거는 안 했대요. 이 무슨 말인구나. 나 1억이 딱 한 이야기를 했는데, 배분 요구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대요. 그러면 1억짜리가 그러면 선순위인지 봅니다. 2018년 11월 달인데 요게 자, 요거하고 싸움식입니다. 전입일자하고 요거 싸움식이 보세요. 누가 이기는 거? 제일 빠르죠? 아까 2018년도니까. 요거 다 2019년도니까. 전부 다 넣습니다. 그럼 늦으면은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임은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럼 1억을 달라고 하다가 배당 요구를 했다 안 했다 이 사람은?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뭐냐 그러면은 저 밑에 가보시다 뭐라 써는지 안 봅니다. 본건은 지하층 1호인데 문패는 101호가 되어 있더라. 근데 요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전입신고로 요로 하면 안 되고요. 요로 전입신고 하셔야 돼요. 자, 세입자는 문패 보고 하다가는 1억 날라갑니다. 문패 그거는 허수입니다. 허수. 안에 속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현황도 있죠. 거기에 나온 것대로 해야 되지. 문패 보고 지하한 게 잘 안 나가니까 문패에다가 101원 반지한대. 그거 보고 전입신고하면 큰일 납니다. 1억 띄입니다. 자, 일단은 막 지하철 했다 보고 부착돼 있는 관련 공부 조심해라 해놨고 그 다음 잘 봅니다. 배분 요구는 하지 않고 권리 신고만 한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대항력 여부 낙찰자 인수부담는 조정. 이 사람은
전입도 빨라야 하긴 빠른데 배분료가 걸리준 거야 돼. 그러면은 요거는 낙찰인다 받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낙찰가를 1억을 떠나야 돼. 자, 이해가죠? 그러면은 우리 낙찰을 얼마에 됩니까 이거? 낙찰 얼마에 됩니까? 1억이 인수니까. 썼네. 아래 강주시 빌라는 1억 채권 신고 배분 요구가 아니고 채권 신고만 하였네. 그래서 1억이 인수네. 예상 낙찰가 1000만원 해도 결국 1억 1천으로 된다. 그러면 낙찰가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 그래야 되지. 그냥 내가 1억 1000에 받아 네가 1억 가져가고 저기 국세 징수비 500만원 주고 해도 별 문제가 없겠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예상 낙찰가 얼마라고요? 1000만. 자, 됐죠? 공매는 예상 배당표가 없으니까 구독션 보면 저런 거는 경매 같으면 써놨습니다. 뒷페이지 예상 배당표 보면 1억 인수 금액이 빨간 거로 써놨어요. 1억이 있다고 또 숫자까지 다 나오는데 공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공매가 조금 어렵지만은 입찰자가 자꾸 주저하죠. 겁이 나서. 그래서 공매를 잘 배우시면은 여러 놈들은 경매장 가서 3억 살 거 나는 공매장 가면은 2억 2천 주면 삽니다. 그럼 조금 배워서 2억 2천 주고 사는 게 낫지. 만하고 3억 주고 살 겁니까? 8천만 더 주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가지 이제 법에 국세징수법,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가 배운 것이 그 다음에 신탁법, 그죠? 신탁공매. 그 다음에 또 배운 것은 농지에 임대차가 있다 해갖고 농지법 이사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임대차가 있으면은 큰일 난다 그는 임대차보호법 3조. 5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우리 인수되는 법을 5개 배웠습니다.